여러분 모두가 귀티나고 우아한 그런 피부와 인상이 되게 하는 게 제 채널의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얼굴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요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눈가주름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13년차 피부연구원 장수임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 좀 우아한 인상이다, 우아하게 생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제 얼굴을 거울로 이렇게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보이지 뭐 그렇게 장점을 찾게 되진 않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저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모든 어떤 현상들에서 왜를 자꾸 찾는 편인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행동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노화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거기 하나에 완전 몰두해서 아주 집중해서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연구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가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쌓였나 봐요. 저도 사실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알고 있기에 살짝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좀 우아하고 귀티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에 목표가 생기게 됐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귀티나고 우아한 그런 피부와 인상이 되게 하는 게 제 채널의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앞단에 서론들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우아한 인상, 뭐 귀티나는 피부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려야 될 게 뭔가 하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우아해 보이고 어떤 분은 우아해 보이지 않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울을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막 하나하나 눈, 코, 입을 뜯어다보면서 단점을 자꾸 찾게 돼요. 저는 정말 평상시에 너무 단점들을 제 얼굴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세한 주름, 눈가 주름, 뭐 굉장히 미세한 뭐 잡티 이런 것들에 신경을 자꾸 쓰게 되는데, 전체적인 얼굴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요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눈가 주름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의 상안부 그리고 중안부, 하안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상안부와 하안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중안부는 사실 뭐 주름질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고 중안부에서는 좀 볼륨이 꺼지는 걸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해야 하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인상을 결정짓는 부분은 이 상안부와 하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노화 안티에이징 케어를 하다 보면 눈가 주름을 엄청 신경 써서 케어를 많이 하시게 돼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눈에 띄고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래도 케어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하안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로 나눴으니 상안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안부에서 노화의 요인이 되어 보이는 주름은 이 인상을 쓰는 미간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거나 이렇게 찡그린 듯한 느낌이 들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관리가 잘 돼도 첫인상이 좋아 보이긴 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미간 부분에 인상을 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를 이제 펴주려면 보톡스를 맞으시면 되는데, 보톡스와 유사한 화장품 효능 중에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A라는 성분이 있는데 바르는 보톡스로 좀 알려져 있어서
리프팅 된다던가 아니면 피부를 미세하게 펴주는 역할을 한다는 화장품에 보통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고가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은 사실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인상을 잘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 하안부로 내려오면 정말 다양한 주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인지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주름은 이 입 둘레근에 생기는 세로주름입니다. 만화 영화나 이런 할머니 분장을 할 때 가장 많이 넣는 주름이에요. 그 아기상어에도 할머니상어 주변에는 여기 입가에 세로주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 넣을 정도로 할머니 하면 상징되는 그런 주름입니다. 여기 입가 주변은 사실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이다 보니 이미 생긴 주름을 펴주기라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행동보다는 이렇게 펴는 행동, 웃는 행동, 이런 걸 많이 해주셔야지 또 입가에 주름이 잘 안 생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 하안부에 생기는 주름 중에 하나는 볼 옆쪽으로 생기는 미세한 또 주름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주름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얇게 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마사지나 얼굴 운동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쪽 옆쪽에 생기는 주름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름은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또 주름이 있습니다. 이 주름은 살짝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이라서 여기 팔자주름하고 좀 원리가 비슷해요. 위에 있는 지방들과 살들이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아래쪽으로 살짝 접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들을 좀 빼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술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얼굴에 지방이 있는 거는 사실 보기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처지지 않게 탄력 케어를 항상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렇게 얼굴에 상중 하로 나누었을 때 상안부와 하안부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만 이렇게 계속 케어를 하다 보면 목을 좀 케어를 덜 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워낙 피부도 많이 관찰하고 사람도 많이 관찰을 해서 저 사람의 나이를 확인을 할 때 목을 좀 많이 보거든요. 얼굴로는 정말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목은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티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목주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딴 게 없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 스킨로션을 바르고 남는 걸로 이렇게 목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예 따로 짜서 한 번 더 발라주시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목주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싼 화장품 얼굴에는 엄청 많이 쓰시지만 목은 거의 안 바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얼굴 피부와 같은 연장선의 라인이다. 오히려 피부가 얇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얼굴의 그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좀 봤다면, 피부 자체의 관점에서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요인들은 피부의 얼룩덜룩함, 그러니까 불균일도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피부색이 무조건 밝다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색이 밝은 대표적인 인종이 있잖아요. 서양인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같은 나이에 비교했을 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고, 피부색이 또 어두운 인종들이 있잖아요. 인도나 아랍 계열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같은 나이에 비교했을 때 더 젊어 보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둡지만 균일하고 광택이 나는 피부, 그리고 밝지만 불균일한 피부,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가 어둡더라도 균일하게 어두우면 나이가 들어 보이지가 않는데,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에 광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빛이 반사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피부에서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속까지 들어갔던 빛이 반사되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에 각질이 많고 피부 결이 울퉁불퉁하면 피부가 반사돼서 나오는 그 각도가 제 멋대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서 얼굴을 봤을 때 좀 칙칙하고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하게 되면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얼굴에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눈가주름, 이런 세밀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안부, 목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피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굴에 얼룩덜룩한 부분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얼굴 전체에 광택이나 윤기, 투명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전체적으로 좀 젊어 보이는, 그러면서 좀 우아하고 귀티나는 그런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투명한 피부를 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